안녕하십니까. 코 알레르기 비염 전문의 김남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 알레르기 또 천식 아토피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주마다 이제 3번 코 건강 또 알레르기 건강 기관지 이런데 여러분한테 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강의를 이제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보통 이제 코 알레르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들, 특히 미취학 어린이들하고 학교 가기 전 어린이들하고 또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해라든지 또 공부 스트레스 또 이런 나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 때문에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백혈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백혈구가 어떤 혈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혈구라는 거는 산소라든지 또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조혈 기능이 있고, 백혈구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외부로부터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자기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그러한 혈구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면 면역이 약해지면서 백혈구의 이 저항이 점점 떨어지고요. 기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면역이 강하면, 신체 면역이 튼튼하고 강하면 백혈구가 세균을 잘 잡아먹고, 백혈구는 세균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잡아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백혈구의 음식은 세균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혈구가 이제 세균을 잡아먹어가지고 생산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고름, 농, 이런 거거든요. 먹고 배설한 게. 그래서 백혈구가 튼튼해지고 면역이 있어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 백혈구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서 소화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의 힘이 나빠지면 천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로 숨을 쉬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가 나빠가지고 입으로 숨 쉬면 이제 이포에 의해서 이제 면역이 약해지고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잘 걸리고, 감기 체질. 1년 내내 감기로, 우리 아이는 1년 내내 감기로 고생하고, 콧물 코막힌 기침이 1년 동안 떠나지 않는다는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 보면. 그래서 이제 만성 감기, 습관성 감기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라든지 기침,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증상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기관지나 폐로 이제 찬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온도가 35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1도 이상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자기 체온이 떨어지면 편도선이 붓고 기관지나 폐, 호흡기 면역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도선이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편도선 비대증 이런 게 생기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또 기침 이런 감기 증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 편도선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 알레르기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포흡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포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포흡이 생기는 원인이 유아 때부터 그러니까 돌 전후로 해서부터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알레르기 있는 가족력이 있으면 엄마 아빠 둘 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린이들의 90%가 알레르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3명 아기가 있으면 2명 이상이 알레르기가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그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사람이 알레르기 체질이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 어린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거는 코 알레르기가 있고요. 기관지 천식이 있고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3대 알레르기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되기 이제 쉬워서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약해가지고 또 엄마가 알레르기 체질이면 잦은 감기가 생기면서 이제 그 이포흡이 되고요. 코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이라든지 이제 아데노이드 비대 또 비염이 오래되면 이 코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칸막이가 있는데 그 연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코도 한쪽으로 조금 휘어 있어요. 건강한 코도. 근데 비염이 오래되고 코 염증이 오래되면 한쪽으로 코 염증이 오래되면은 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코는 반대편으로 휘거든요.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염증이 많은 부위가 그러므로 해서 이제 비중곡 망곡 그러니까 코뼈가 쉬는 게 생기는데 비염이나 알레르기 아데노이드 비대 비중곡 망곡에 의해서 이제 코 막힘이 생기면서 이포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셋째 번으로는 이포흡이 되는 원인이 지나친 운동 그러니까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 마라톤 달리기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가 부족해서 이제 에너지가 운동하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산소 공급이 코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스포츠 보면은 입으로 숨 쉬는 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그런 지속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포흡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편안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 호흡기가 평소에 감기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호흡기가 약하면서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거는 태음인 체질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상 체질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사상 체질 중에서 태음인 체질이 있거든요. 태음인은 태어나서부터 폐라든지 이런 호흡기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약한 만큼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히 이제 입이 벌어지고 이포흡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포흡을 하는 원인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조물주가 만들어 놓기를 사람이 600만 년 전에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식도하고 분리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진화가 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어디에 있어요? 앞쪽으로 있죠. 식도는 뒤로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기도가 닫혀서 이 폐로 그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폐 기능이 약하고 또 노인들은 잘못하면은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음식 잘못 먹으면 사례가 걸리고 기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음식 기도로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음식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포흡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건물 들어갈 적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상구는 늘 습하고 어둠컴컴하고 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주가 만들어 놓기를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코가 막힌다든지 코 질환이 있어가지고 코로 숨을 못 쉬면 비상구,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도 2개가 있고 콧구멍도 2개가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숨 쉴 수 있고 또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숨 쉬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호흡을 이렇게 이제, 입호흡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비상구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 이제 숨을 이제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입호흡을 하면 어떤 나쁜 질환이 생기냐면 오장육부에 다 나쁜 질병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심장, 또 위, 또 이런 방광이라든지 콩팥, 피부, 전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데 특히 이제 눈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죠. 눈이 붓고 아프고 충혈되고 가렵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에는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시, 또 폐렴. 어린이들이 이제 입호흡하는 어린이들은 감기 자주 오면서 기관지 폐렴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입호흡에 의한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또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것도 다 면역병이거든요. 면역이 약해지면서 관절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피부 아토피 이런 것도 이제 다 입호흡에 의해서 코로 숨을 쉬어야만이 면역이 키워지고 건강해지는데 입호흡을 하면 오장육부에 이렇게 병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코 비염하고 축농증, 코 질환에 제일 많은 게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감기, 급성 비염,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염은 이제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고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은 우리가 그 머리가 있는데 머리 속에는 4군데의 그 공기 구멍이 있어요. 그 상악동이라든지 전두동 이렇게 4군데의 공기 구멍이 있는데 공기 구멍이라는 거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걸어다니면은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허리라든지 무릎에 많이 압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관절염이 된다든지 또 허리 아픈 질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기 구멍이 이제 그 공기 구멍이로 코 알레르기나 비염이 오래돼 가지고 세균이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자연구라고 해가지고 각 부비동마다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많이 커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작아져요. 근데 어린이들은 발육기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기가 자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기고 또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 찬 공기, 그게 이 부비동을 들어갔다 나와요. 한 번, 순식간에. 그러면서 덮여주는 거예요. 그 찬 공기를, 만약에 5도, 6도 되는 찬 공기를 36도, 37도로 덮여줘요. 급속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비동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만큼 그걸 잘 써줘야 되는데, 그 좋은 그 공간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세균이 번식이 되고 또 나쁜 분비물이 거기 고여 있으면서 썩는 거예요. 그게 축농증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고 머리가 무겁고 그 농이 생기고 누런 콧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원 물질 외부로부터 알레르겐이 들어간 건데 털이라든지 그러니까 개털, 애완동물의 털,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꽃가루, 나무의 꽃가루라든지 이제 가을이 되면 국화꽃,
그다음에 이런 잡풀, 그러니까는 일반 풀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가을에 많이 피는 꽃들에 의해서 이제 꽃가루가 많이 생기고요. 또 봄에도 봄 꽃가루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진드기가 있고 먼지 진드기, 또 기온 변화, 또 자극성 있는 향수라든지 화장품 냄새. 여러분들도 화장할 적에 향수 같은 거 많이 뿌리면 재채기 갑자기 나오고 맑은 콧물 나오듯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검사, 내시경 점막 검사라든지 또 비강 통기도 검사, 코막힘 검사, 축농증 검사, 또 염증 검사 이런 거 하면 바로 알레르기인지 축농증인지 바로 나오지만 집에서는 본인이 또 본인의 그 자녀들이 그 심하긴 재채기 콧물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올까? 이게 심한 건가 안 심한 건가 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레르기는 새벽에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아침에 많이 발병이 돼요. 그거는 이제 모닝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그 발작적으로 재채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냉장고 아침에 음식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 연다든지 설거지 한다든지 찬물로 또 머리 감는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재채기 콧물이 터지거든요. 그건 이제 찬 거에 의한 알레르기. 그건 콜드 알러지라고 그러는데 찬 물질에 의한 찬 공기, 찬 물질, 찬물 이런 거에 의한 알레르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증, 경증, 그래 경증부터 말씀해 드리면 이제 재채기가 하루에 한 5번 미만. 그다음에 냄새는 이제 코 막힘은 그냥 잘 음식 냄새 이런 거 잘 맡고 그다음에 이제 콧물은 하루에 한 5번 이내. 근데 이제 중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재채기가 15회 이상, 그 다음에 코가 많이 막히는데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향수 냄새, 또 진한 냄새를 전혀 못 맡는 사람들은 심한 거예요. 알레르기. 그 다음에 콧물이 10회, 20회. 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게 그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걸리면 누구든지 재채기라든지 콧물, 코막힘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심한지, 본인이 심한지 안 심한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축농증은 주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달리 알레르기성 비염은 하얀 콧물, 재채기, 발작적인 재채기, 또 수돗물 틀어놓은 듯한 그 끊임없이 나오는 콧물, 코막힘 그런데 축농증은 노란 콧물, 누런 콧물이 나오고 끈적끈적한 콧물, 그 다음에 그게 콧물이 한 2, 3주 지나면서 기침이 생기고요. 또 코가 끈적끈적한 콧물이 목구멍을 타고 목 위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축농증 증상이고요. 그 축농증이 되면 이제 킁킁거리고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코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두통. 그 다음에 이제 코 속에서 노란 콧물 염증성 농이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오고 또 냄새가 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축농증이라든지 비염 이제 검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도렉스 DITI라고 해서 체열 검사예요. 사람은 37도 요 정도 되는데 염증이 있다든지 나쁜 부위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냉한 부위, 여성들 특히 손발 냉하다든지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려면 내장은 따뜻해야 되고 오장육부는 그다음에 피부는 찬 게 좋아요. 그래서 내장 온도는 보통 37도에서 38도, 39도까지 되는데 피부는 33도에서 36.5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외선 사진을 찍으면 회색하고 붉은색이 많이 생기는 데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코, 그 다음에 인후 편도선 붓고요. 그 다음에 눈에 결막염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표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비강 통기도 검사라고 해서 초음파를 코 속에다가 이렇게 쏴줘가지고 코에 공기가 들어가는 초음파가 들어가는 면적을 이렇게 컴퓨터로 재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어린이는 왼쪽은 많이 이제 넓죠. 왼쪽은 많이 넓은데 오른쪽은 많이 좁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코가 많이 맥힌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금방 이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검사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찬이 이 환자인데 이렇게 코가 막혀가지고 잘치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축농증이나 기침 천식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하고 눈도 가렵고 이렇게 해서 면역이 약해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긴 어린이에요. 이것도 이제 결막염이 이렇게 많이 이포흡을 하면 코뿐만 아니고 눈이라든지 결막염, 또 기침 천식, 기관지, 폐렴, 아토피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이나 기침, 또 아토피 이런 게 제일 주요 원인은 바로 진먼지 진드기예요. 60% 이상이 진먼지 진드기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가 30%, 그 다음에 곰팡이 5%, 그 다음에 개털이라든지 고양이 털, 또 찬 공기, 이런 게 한 5% 미만. 그래서 거의가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진드기가 많이 징그럽죠? 그 진드기가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카펫에 그 섬유 좋아하는 진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비듬이나 또 개 비듬을 좋아하는 진드기. 그리고 그 밀가루. 우리가 중국집이나 빵집, 또 국수집, 이런 데 보면은 밀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밀가루를 먹는, 밀가루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어요. 밀가루 진드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 청소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코막힘이 심해지고 콧물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늘 킁킁거리고 코를 계속 풀어야 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나 이렇게 머리가 나빠지고 아파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코막힘이 심해지니까 우리가 잘 적에 코가 편하게 숨을 쉬어야만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는데 코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입 벌리고 자면 산소 질이 많이 떨어져요.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 들어가는 양은 많은데 그 안에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해야 되는데 공기 양은 많지만 산소 질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산소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고 또 폐포 깊숙이 들어있는 탄산가스가 잘 배출이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는 많이 들어가지만 산소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어린이들은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은 키가 1년에 보통 4, 5cm 커야 되거든요. 근데 코가 막히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시에서 2시 사이에 90%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키가 잘 안 크죠. 그래서 코가 나쁜 애들이 대부분이 50% 이상 키가 작아요. 그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불안이라든지 또 이런 친구 만나기 싫어한다든지 학교 가기 싫어한다든지 그 질환에 의해서 그 정서적으로도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한방병원이라든지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알레르기 처방이에요. 그래서 수독을 없애주는 건데 우리가 수독이 왜 생기냐 하면 수독이라는 거는 폐가 냉하다든지 또 태우민 체질 폐가 너무 열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 폐의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쌓여 있다가 상처에 쌓여 있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알레르기 물질 그러니까 이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 수독 체질하고 맞닥뜨려져 가지고 콧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보면은 그 수분, 수독을 소변으로 다 빼준다든지 땀으로 다 빼줘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콧물이 없어지고 알레르기 체질이 건강 체질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제 소충용탕이 조합되는 그 처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마왕이 제일 중요해요. 마왕은 이제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콧물, 코막힘, 기침, 또 이런 수독, 소변을 빼주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계지는 계피예요. 계피는 껍질이고, 계피나무 껍질이고, 계지는 그 작은 그 곁가지. 계지고, 오미자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 말린 게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초, 이제 이런 게 있고, 대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소충용탕이 코 알레르기 치료에는 최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2000년 전부터 그 소충용 이제 비염, 그 다음에 천식이라든지 기침, 콧물, 코막힘은 2000년 전부터 쓰여져 온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까지도 우리가 이제 처방을 내고 있는데, 보통 요 마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마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왕은 이렇게 생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마황은 이제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현대 의학에서도 요 마황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기침, 천식, 가래, 또 알레르기, 비염 이런 데 이제 잘 쓰는 약이거든요. 에페드린이. 그래서 감기약에는 감기, 기침, 천식 약에는 에페드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추출해서 쓰는 게 아니고 탕제로 쓰는 건데, 이 에페드린이 이제 들어있는 마왕이 이제 비염이라든지 천식 치료제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 에페드린, 이 마왕을 이렇게 콧물, 코막이 기침이 있을 적에 단방위로 가정용법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곱게 갈아가지고 따뜻한 물로 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좋은데, 특별히 이제 요게 주의할 점은 이 에페드린 성분이 각성 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온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체질 감별을 했는데, 태음인은 이제 몸이 좀 퉁퉁하고 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갈아서 하루에 3번 먹어도 되는데, 이제 잠 안 오고 또 가슴 두근거리고 소화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요거를 이제 초해서 약간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볶아가지고 조금 거뭇거뭇하게 볶아서 그걸 이제 가루 내가지고 하루에 차 스푼으로 하나씩 따뜻한 물에다 타 먹으면 잠도 편안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도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비염이라든지 콧물, 코막힘, 기침이 있을 적에는 가정에서도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게 마왕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코가 막히고 콧물이 생기고 기침 천식이 있고 아토피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억력이 약해지고 학생들이 머리가 약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녹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녹용에는 조혈 작용이 많이 있어요. 녹용 자체가. 그래서 성장판을 이제 자극해서 키가 잘 크게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여학생들은 생리가 시작하면 3, 4년 있으면 성장판이 닫히거든요. 또 남학생들은 이제 변성기가 오고 이제 털이 나오고 목소리가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3, 4년 있으면 성장판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판을 녹용이 자극해서 키를 잘 크게도 하고 성장판이 오랫동안 열려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1, 2년은 더 키가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녹용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혈 기능, 성장판, 그 다음에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이 쓰면은
건망증이라든지 또 노인 치매 이런 데도 이제 녹용을 많이 이제 쓰게 되죠. 요거는 그 이제 찬이 치료인데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병원에 와가지고 물론 한약도 쓰고 침도 맞고 그러지만 이렇게 저출력 레이저로 코 속 점막에 부어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이제 부은 걸 막아주고 부은 걸 가라앉혀주고 이렇게 해서 코 막힘을 없애주죠. 요거는 피지오모라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피지오모는 생리식염수예요. 보통은 이제 생리식염수를 보통 약국에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죽염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코 세척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해요. 죽염이 너무 소금이 짜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프랑스 지중해 깊은 그 심해에서 채취한 거예요. 이제 바닷물을 채취해가지고 몸에 맞게끔 염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건데 요거는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요거는 약국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3, 4세는 요거 유아용이 있고 또 성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세척을 하면 특히 이제 코 비염이 있다든지 축농증이 있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코 속에 먼지라든지 이런 분비물, 이제 콧물이 이제 굳어가지고 딱딱해지고 코택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식염수를 세척을 해주면 훨씬 시원하고 그다음에 코 점막도 튼튼해지고 또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세척을 학교 갔다 와서 세척하는 게 좋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적에 그다음에 그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은 자세를 좀 편하게 해야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있으면은 이 가뜩이나 코가 부어가지고 이 코 순환이 안 되고 코가 막히는데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하면 코가 점점 막히면서 뇌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가 무겁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되도록이면 한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수증기가 따뜻한 뜨거운 수증기를 코로 먼저 들이쉬면서 코 점막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목욕하면 코가 건강에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포흡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비염 아토피성 피부 환자가 있으면 이제 이포흡을 코호흡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한쪽 씹기가 제일 나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음식 씹을 적에 오른쪽으로 많이 씹는 사람이 있고 주로 왼쪽으로 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른쪽이 발달이 더 되면서 한쪽으로 균형이 없어져요. 그 음식을 들 수 있는 씹는 쪽은 약해지고 많이 씹는 쪽은 더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문제고 또 잘 적에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건강에 좋아요. 근데 보통은 엎어서 잔다든지 또 옆으로 자는데 특히 그전에는 엄마들이 애기 영아 아주 꼬마들 애기들 재울 적에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게 한다고 엎어서 재웠거든요. 근데 엎어서 재우면 이제 질식이 돼가지고 죽는 애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엎어서 재운다고 해서 얼굴형이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식인데 아기 때 특히 성장기에 있을 때는 똑바로 얼굴을 이 천장을 보고 자는 게 얼굴형이 제일 예뻐지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이제 자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비염이 있다든지 코막힘이 있다든지 그럴 적에 지압요법이에요. 코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 나오는데 영양혈이라고 있어요. 영양혈이 침 놓는 혈자리예요. 여기가 영양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인당혈. 눈썹 그 제일 중간에 끝나는 중간에 인당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 검지하고 약지
요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뼈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합곡혈이라고 있어요. 그 코 막힘이 있다든지 콧물, 머리 아프고 그럴 적에는 이 영양혈소부터 이 인당혈까지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라가면서 마사지하고 또 인당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문질러주면 코가 뚫리고 뻥 뚫리고 아주 좋은 마사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곡은 눌러보면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제일 아픈데 그 부위가 이제 코 뚫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사지 경혈을 눌러주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은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가 그 녹차가 제일 좋은데 집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녹차를 요거는 이제 일본 도쿄대학에서 스기야마 교수라고 해서 롯데호텔에서 이제 이분이 그 녹차 전문가예요. 이제 녹차 전문가인데 이제 교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녹차를 실험했더니 알레르기나 비염, 천식,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한테 하루에 녹차를 5잔 먹이니까 5잔에서 10잔 먹이니까 비염, 천식, 아토피 증상이 50%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많이 먹으면은 녹차에는 비타민C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 많이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차를 많이 먹으면 감기 예방,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 효과도 많이 있어요. 녹차가. 그래서 이제 녹차를 많이 먹으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른들은 녹차 많이 먹어도 좋은데 애들은 녹차 많이 먹으면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이제 뭐 각성이 되고 불안정해진다 그러는데 녹차를 어른보다 연하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누름나무, 코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농증에 많이 쓰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코나무라고 해가지고 유분피가 달이면은 끈적끈적해져요. 점액질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 3번 먹으면 좋고 또 코막힘이나 축농증 이런 데는 국화차. 이제 9월, 10월 되면 국화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국화가 있어요. 그 감국이라 그러는데 감국차를 먹으면 아주 코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 있다든지 코막힘 또 머리 무겁고 아프면 양모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성초라고 그러는데 어성초는 한약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성초라는 거는 그 우리가 어성초 말 그대로 그 어자 고기 어자에다가 그 성자는 비린 냄새의 성자예요. 한문이요. 그래서 생선 비린 냄새가 약간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 그러는데 요 이파리를 빠가지고 코가 막힐 때 코 속에다 넣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하잎, 연풀이 이런 거 좋고요. 또 갈근 차 데려서 갈근 차가 먹으면 콧물, 코막힘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요. 또 영지도 우리 영지버섯하고 감초 또 대추 이렇게 3가지를 넣어가지고 데려서 차로 먹고 또 꿀 넣어가지고 또 어린이들도 꿀차 해가지고 먹으면 먹기도 좋고 코 알레르기도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 알레르기가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하에서 콧물, 코막힘, 기침 이런 거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가 이제 코 치료 중이라든지 또 코가 이렇게 약한 증상 그러니까 재채기도 하루에 한 2-3번 또 콧물도 하루에 한 2-3번 코막힘 거의 없고 이렇게 약한 증상들은 이제 그 녹차라든지요. 그다음에 영지라든지 또 감국, 국화차 이런 거를 평소에 집에서 만들어 놓고 식구들이 다 함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예방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제 강좌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강의 들은 것 중에서 방청객 중에서 뭐 본인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또 집안의 자녀들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 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저희 자녀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요. 또 많이 산만해요. 그러면 코 알레르기하고 관련이 있는지요? 보통은 이제 그 코 알레르기가 있으면 코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 막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면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코로 숨을 쉬면 산소 공급이 이 폐 깊숙이 들어가고 또 폐 깊숙이 있는 다 쓴 산소 노폐물이 탄산가스가 잘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우리가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게 산소에 의해서 이 산소 공급에 의해서 그 신경이 호르몬을 이제 신경의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집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코 질환이 코 알레르기라든지 또 충격증이 있어서 코 막힘이 생기면 뇌전소가 자꾸만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뇌에서 그 뇌 노폐물이 잘 빠지려면 산소 공급이 첫째는 잘 돼야지 돼요. 근데 산소 공급이 코 질환에 의해서 잘 되지 않으니까 뇌 노폐 물질이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해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늘 띵하고 머리가 아프고 또 공부 조금만 해도 이렇게 산만해서 오랫동안 착실하게 앉아서 공부를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이렇게 산만하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코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집중력을 학생들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코 알레르기나 축농증, 또 비중격 망고 이런 코 질환을 치료해 줘야 되고 이포호흡 습관을 코호흡을 하게끔 유도시키고 습관을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또 다음 분. 비염과 축농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물론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그 내시경을 찍어보면 비염인지 또 축농증 검사 엑스레이 찍어보면 축농증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비염은 코 점막이 조금 부어 있고요. 또 발작적인 재채기, 또 맑은 콧물, 그 다음에 코막힘. 그거 세 개가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에요. 그게 3대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농증의 3대 증상은 누런 콧물, 그 다음에 이제 기침, 그 다음에 코가 모기로 넘어가는 후비루. 그게 3대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염 축농증 이외에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기침 천식이 또 잘 걸리거든요. 기침 천식의 3대 증상은 기침, 그 다음에 이제 가래, 그 다음에 숨찬 증상, 쌕쌕거리고 숨찬 거. 요게 3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천식, 이런 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비염, 축농증, 천식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잘 보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질환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제일 좋기는 병원에 가서 먼저 검사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셨고요. 또 질문도 이렇게 좋은 질문해서 말씀도 잘 이렇게 대답도 잘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기침 천식, 기관지 천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